우리는 다양한 주제 속에서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역사적 사건들의 실제 모습을 통해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려 노력합니다. 모든 문명은 생성, 발전, 쇠퇴 그리고 사라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은 수명이 길고 짧음의 정도만 있을 뿐 생성되면 반드시 사라지며 이는 새로운 창조를 위한 시스템의 구조적 특성 때문입니다. 오늘은 문명의 발전 과정 중 많은 종족들이 시행착오로 알게 된 사실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눌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진입하는 새로운 지구 문명에 적용될 것이며 매우 중요한 관념으로 오랫동안 자리 잡을 것입니다. 옛날 어느 작은 도시에 그 도시를 대표하는 두 개의 가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문의 이름은 카심과 베르나임이었습니다. 카심은 신흥 부호였고 베르나임은 조상 대대로 부호 가문으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카심은 항상 베르나임 가문을 염두에 두며 베르나임 가문을 누르고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카심은 영특하고 생각이 많았으며 재산 증식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매우 탐욕스러운 자였습니다. 특히 그는 그의 그룹 직원들에게 자신의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훈련과 교육으로 직원들을 통제하며 목적에 빠르게 다가갔습니다. 반면에 베르나임은 우직하고 성실했으며 가문의 명예와 원칙을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가문의 유지를 직원들에게 강조하며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10년이 흐른 뒤 드디어 카심은 베르나임 가문을 누르고 도시 최고의 부호 가문으로 인정을 받으며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카심은 자신의 성공 비결이 누구라도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한 무한 경쟁이라 소개했습니다. 그러한 경영 철학은 각 지역의 똑똑한 인재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었고 카심의 가문으로 더욱 몰려들었습니다. 직원들은 카심과 같은 부호가 되기 위해 열심히 일하며 서로를 경쟁의 대상으로 두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은 더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며 성공을 위해 비도덕적 행위도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카심과 베르나임의 재산 격차는 점점 벌어졌고 급기야 카심 가문은 도시뿐만 아니라 대도시에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며 카심은 사회 전반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고 명성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다시 10년이 흐른 뒤 카심 가문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 비유적인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주변 사회에서 종종 접할 수 있으며 앞으로 여러분들의 지구 문명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문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시작됩니다. 그 방향성은 매우 중요하며 문명의 지속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문명의 발전 방향으로 수평적인가 또는 수직적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거의 모든 은하계의 문명은 자연 발생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지구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전했듯이 지금의 지구 문명은 7번째 문명이며 문명 모두 다른 은하계 및 행성의 외계 종족으로부터 문명을 전수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여러분 지구에 이식된 문명은 거의 수직적 문명이었습니다. 그 근본적 이유는 의도된 식민지 환경이 원인이었고 정복자들의 입맛에 맞춘 환경 설정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정복자들은 결코 수평적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대부분은 노예나 종으로 살아야 했으며 그러한 설정을 통해 여러분들은 정복자들을 주인 또는 신으로 섬기며 그들이 원하는 식민 프로그램에 적응하여 연극에 몰입되었습니다. 앞으로 지구 문명은 태양계를 벗어나 은하계의 일원으로 의식의 도약을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지구인들은 태양계를 벗어나 다른 항성계로 개척과 모험을 떠날 것이며 다양한 행성의 생태계들을 접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피식민지에서 벗어나 문명을 이식하고 전수하기 위해 우주를 탐험할 것이며 더 나아가 탐험된 행성을 식민지화시키려 할 것입니다. 오래전 여러분들은
원시 지구 종족으로 살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외계의 진보된 종족들을 주인 또는 신으로 숭배하며 따랐습니다. 하지만 원시 종족들은 신처럼 보인 외계 종족들을 숭배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으며 신과 같이 되어 더 높이 오르고자 경쟁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의 절정기를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문명의 몰락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혹독한 부모 아래서 자라난 아이들과 온화한 부모 아래서 자라난 아이들은 어른으로 성장되면서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엘리트 교육을 추구하는 부모들은 아이들을 강하게 키워야 하며 정글 같은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에서 이기고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삶의 자세를 지녀야 한다고 강요합니다. 또한 그것이 성공할 가능성을 훨씬 높게 만들며 세상에서 살아남을 힘을 갖추게 하고 행복으로 가는 최선이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만약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것은 연극의 극히 일부만 보고 판단한 것입니다. 정신적 균형이 동반되지 않는 힘은 오히려 자신을 해치는 칼로 돌아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의 사회를 들여다보면 경쟁과 탐욕으로 키운 자식들이 성공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 보이며 사람들에게 대우받으며 사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정신적 균형 없이 쌓아 올린 부와 명예는 삶을 피폐하게 만들며 시간이 흐를수록 욕심은 더욱 커지게 되며 인간성은 점점 사라져 외로움으로 홀로 남게 됩니다. 그러한 처지를 아무리 감추고 부인하려 해도 외로움과 두려움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브레이크를 잃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카심의 가문이 갑자기 사라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사라진 원인은 외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카심의 가문은 시작의 첫 단추를 종속적 방향으로 잡았고 그 방향은 빠른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빠른 쇠퇴와 파국을 예약한 것과 같습니다. 카심의 기업과 가문은 경쟁이 가열되며 투쟁으로 바뀌었고 서로 물어뜯으며 내부의 수많은 탐욕들을 만들어내어 스스로 붕괴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메시지에서 계속하겠습니다.